네, 안녕하세요. 소이넷팀 발표자 백승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이넷팀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과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파트로 과제 개요, 과제 내용, 그리고 2학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제 개요에서는 저희 팀이 과제를 진행한 게 앞서 이 배경들을 쭉 설명을 할 것이고, 과제 내용에서는 저희 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2학기 활동에서 저희 팀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제에 저희 과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는 저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 이제 김호재 씨, 저, 그리고 박세훈 씨, 박재현 씨, 마지막으로 이혜성 씨까지 이렇게 5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요. 이면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회사 멘토로 유경석 팀장님, 그리고 김용우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저희가 과제에 참여를 한, 그리고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한 이 소이넷이라는 회사는 이 학습이 완료된 딥러닝 모델들이 입력값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력값을 예측하는 과정인 이 추론 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추론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추론 엔진을 구축을 해서 더욱더 좋은 추론 엔진을 제공하는 이러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이넷이 보유한 이 소이넷.sl은 이 솔루션이 저희가 이번 과제에 쓴 주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이넷이 보유한 솔루션은 추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이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파이썬,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와 같이 기존의 딥러닝 모델 프로그램 그리고 추론 프로그램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추론 단계에 대해서는 파이썬,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얘네들을 말 그대로 완전히 대체를 해서 소이넷 프로그램, 소이넷 솔루션으로 추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프레임워크 기능을 합니다. 이런 소이넷 솔루션을 프레임워크로 해서 추론 엔진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은 이제 이 솔루션이 딥러닝 레이어 단계의 연산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빠르고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그러한 연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프레임워크로 쓰인 추론 프로그램에 비해 더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이 더 적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과제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과제 목표는 소이넷 솔루션을 기반으로 추론 엔진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파이썬,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쓰인 기존 모델들을 대신해서 소이넷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추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기존 모델들을 소이넷 솔루션으로 이식하는 포팅 작업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론 엔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이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작업물들을 먼저 세분화하자면은 크게 4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한 기존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 모델의 정보들을 담고 있는 크게 2파트로 나눌 수 있는, 먼저 모델이 어떠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모델 연산 구조에 대한 모델 아키텍처, 이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 모델이 연산을 할 때 이 학습을 한 뒤에 얻어낸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학습을 통해 얻어낸 값인 가중치 값, 그러니까 웨이치 값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 두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소이넷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추론 엔진을 빌드하기 위한 소이넷 솔루션을 사용한 C++ 메인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4파트의 작업물들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완성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오리지널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이썬으로 기존의 딥러닝 모델에 대한 연산, 그리고 그 연산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모델들의 API들을 가져와서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만든 사람이 이미 추론에 대한 코드를 만들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들 혹은 그대로 가져오거나 해서 파이썬으로 딥러닝 모델의 추론을 할 수 있는 데모 코드를 먼저 만듭니다. 기존의 파이썬으로 만든 이 모델의 API 코드들을 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모델의 아키텍처에 관한 정보로는 저희가 이전에서 말씀드린 이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디버깅 모드로 돌려보면서 해당 모델이 어떠한 레이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일일이 분석을 한 뒤에 이것들을 config 파일이라는 이름의 파일에다가 직접 다 적어놓는 수작업을 하였고요. 이러한 config 파일에 모델의 레이어에 관한 정보와 함께 이 이외에도 필요한 기타 파일 패스 정보들을 다 적어서 config 파일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모델의 학습된 가중치를 엔진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화해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소인의 프로그램이 이전에 만들었던 config 파일의 레이어 정보들을 불러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레이어에 어떠한 웨이츠를 순서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연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소인의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웨이츠들을 순서대로 적어 넣었고요. 이는 모델 이름 웨이츠라는 파일로 만들었고, 웨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미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기존의 가중치 값들을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 불러와서 순서대로 자동화 작업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인의 솔루션의 API를 사용해서 메인 코드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를 통해서 추론 엔진을 생성해서 실행할 결과를 보여주는 이 C++ 코드를 작성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은 이제 이 소인의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 config 파일로 저희가 작성해낸 이 모델의 구조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넣은 이 웨이츠 파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얘네 둘을 불러와서 이 config 파일에 적힌 대로 순서대로 이미 소인의 솔루션에 각각의 정의가 된 그 레이어의 연산들을 일일이 불러와서 이것들을 쭉 컴파일을 해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이제 모델의 추론 연산만을 딱 해주는 이 추론 엔진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주는 그런 C++ 코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이러한 컴파일한 것들을 이제 실행까지 해주는 그런 C++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의 C++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그 메인 함수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것들을 실행을 해보았고, 이것들 처음에 만든 오리지널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서 성능 측정을 하는데요. 성능 측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속도,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마지막으로 정확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속도와 같은 경우에는 원본 데모 프로그램에도 FPS 측정 구현을 넣고, 그 다음에 이 C++로 만들어진 메인 함수에도 FPS 측정을 구현하였으며 이것들을 실행한 후 확인을 하였으며,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경우에는 이 실행을 하는 와중에 그 커맨드 창을 켜고 거기다가 NVIDIA SMI 명령어를 실행을 하였고, 그것을 통해 최대 메모리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낸 추론 프로그램이 정확히 실행할 수 있냐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을 하는데요. 이제 각각의 레이어 단계를 지나올 때마다 저희가 디버깅 모드로 멈추고 하면서 각 레이어별 데이터 값을 일일이 그 복사 붙여넣기로 다른 파일에다 넣은 다음에 그것들을 비교를 하였고요. 그 각 레이어를 지난 다음에 데이터 값을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걔네가 전체 저희가 나온 데이터 값의 최대값 대비 얼마나 크게 최대 오차값이 나오냐를 통해 오차율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차율을 0.01% 미만으로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입증을 하였고요. 저희는 주로 여기 PPT에 보이신 바와 같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비전 모델들을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최적화한 비전 모델들은 YOLO, 바이트 트랙, 딥넷 VC, EID 키스트 등 10개 이상의 모델들을 포팅을 완료했는데요. 이러한 포팅 결과에 따른 성능 향상을 보여드리자면은, 먼저 자료에 보이신 바와 같이 속도는 모델마다 약 2배에서 5배 정도가 증가를 하였고요. 메모리 사용량은 모델마다 약 2배에서 4배 정도를 총 감소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적화된 엔진들을 제공하여 실제 AI 활용에 있어서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요. 저사양의 기기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었고, 빠른 속도를 통해 실시간 시스템에도 응용이 가능한 결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국민안전과자 SQL 소프트에 관한 내용을
눈으로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2학기 활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소이넷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들을 통해 일종의 실습을 되게 많이 해봄으로써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딥러닝 혹은 이제 AI에 관한 이론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매주 논문 및 기술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개인별 발표 내역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PPT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얻은 기술과 경험 그리고 이론을 바탕으로 공모전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이시는 예시와 같이 NH증권 빅데이터 분석 대회 등에 참가를 하였고요. 저희가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랜스포머 기반 상관극의 분석 모델 등을 만들어서 공모전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